2000년의 대서사시, 영국사 완전 정복.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곳을 꼽을 겁니다. 바로 영국이죠. 축구, 해리포터, 셜록 홈즈의 고향이자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낳은 현대 문명의 자궁 같은 나라.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국왕의 목이 잘리고 바이킹과 목숨 걸고 싸우며 이혼하고 싶어서 종교를 바꿔버린 왕의 황당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국의 2000년 역사를 보여드립니다. 시작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숲속의 켈트족이 살던 섬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시적 카이사르가 이곳을 콕 찍습니다. 로마군은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쌓아 북쪽 오랑캐를 막았고 런디니움이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런던입니다. 로마가 떠난 후 진짜 흥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게르만족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북쪽에서 무시무시한 손님들이 찾아와요. 바로 바이킹입니다. 이때 영국을 구한 영웅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그는 늪지대에 숨어 지내며 바이킹에게 반격할 기회를 노렸는데 이때 빵을 태운 일화가 유명하죠. 농가에 숨어 있다가 할머니가 부탁한 빵을 태워 혼나는 왕,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굴욕을 견디며 그는 영국인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1066년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작이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잉글랜드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는 프랑스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어에 프랑스 단어들이 대거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와 백년 전쟁. 중세 영국에는 사고뭉치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최고봉은 존 왕이었어요. 별명이 무지왕, 땅을 다 잃어버린 왕이었죠. 전쟁엔 계속 지고 세금만 올리니까 귀족들이 뿔이 났습니다. 결국 1215년 귀족들이 칼을 들이대며 왕에게 서명을 강요합니다. 왕이라도 법을 지켜라.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경,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사실 존 왕은 서명하자마자 무효라고 우겼지만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어 버렸죠. 그 후 영국과 프랑스는 무려 116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네,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잔 다르크라면 영국에는 크레시 전투의 장궁병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한 기사들을 영국 농민들이 쏜 화살이 쓰러뜨렸죠. 이 긴 전쟁을 통해 영국인들은 우리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스캔들과 황금기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튜더 왕조의 헨리 8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왕이었죠. 아내 앤 불린과 결혼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과 절교를 선언하고 영국 국교회를 직접 만듭니다. 사랑 때문에 종교를 바꿨다고요?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그는 총 6번 결혼했고 그중 2 부인의 목을 쳤을 정도로 잔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언니인 메리 1세에 의해 탑에 갇히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된 그녀는 당시 최강대국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박살냅니다. 사실 영국 배들은 작고 초라했지만 빠른 기동력과 화염선을 이용해 거대한 스페인 배들을 불태웠죠. 여왕은 나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고 영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산업혁명과 빅토리아. 17세기 영국인들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자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왕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공화정은 너무 딱딱하고 힘들었죠. 결국 1688년 영국인들은 평화적으로 왕을 교체하는 명예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정치는 의회가, 왕은 상징으로. 이 타협의 정신이 영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정치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자 기차가 달리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돈을 휩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진정한 주인공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합니다. 64년간 통치하며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지배했죠. 당시 런던 시민들은 아침에 인도에서 온 차를 마시고 중국에서 온 비단을 입으며 전 세계가 영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광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20세기는 가혹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모든 힘을 쏟아붓게 만들었죠.
윈스턴 처칠은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며 나치에 맞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영국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식민지들은 독립했습니다. 한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 영국병에 걸렸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비틀즈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가 되며 영국은 여전히 소프트 파워의 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브렉시트를 통해 EU를 떠난 것은 어쩌면 다시 한번 섬나라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영국의 고집스러운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역사는 마치 오래된 성곽 안에 최신식 컴퓨터를 놓는 과정 같습니다. 낡은 전통을 버리는 대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조금씩 고쳐 쓰는 지혜죠. 지금의 영국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런던의 금융가는 여전히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동시에 영국은 전 세계 문화의 유행을 선도하는 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비틀즈에서 시작된 음악의 힘은 에드 시런과 아델로 이어졌고 프리미어리그는 매 주말 전 세계 수억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물론 고민도 깊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경제적 자립을 시험하고 있으며 다민족 사회로 변모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포용과 화합으로 풀어내려 노력 중이죠. 찰스 3세 국왕의 즉위와 함께 영국은 수백 년 된 왕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 같은 현대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을 박물관에 가두지 않고 거리 곳곳에서 숨쉬게 만드는 나라, 빨간 공중전화 박스와 최첨단 전기차가 공존하는 영국의 모습은 참 묘한 매력을 풍깁니다. 결국 영국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는 한 척의 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항로를 그려나가는 중입니다.